안녕하세요. 부자오빠입니다. 오늘도 국내 증시가 맥 빠지는 모습을 보이면서 하락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코스피는 1% 빠진 2344포인트, 코스닥은 0.6% 빠진 836포인트로 3월에 비해서는 엄청나게 많이 오른 수치이긴 하지만 미국 증시와 비교를 하면 여전히 힘을 못 쓰고 있습니다. 다들 잘 아시다시피 국내 증시는 미국 증시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하지만 최근 동향을 보면 꼭 그렇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어젯밤에 다우지수, 나스닥, S&P 500, 심지어 필라델피아 반도체까지 전부 다 동반 상승을 했거든요. 그 와중에 나스닥은 또 사상 최고치 기록을 갈아치웠는데 이제는 뭐 놀랍지도 않습니다. 그냥 매일 똑같은 뉴스를 보는 기분입니다. 이런 분위기라면 당연히 국내 증시도 기분 좋게 상승을 해야 정상인데 카카오를 비롯한 몇몇 종목을 제외하면 대부분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총 1위부터 30위까지를 보면 카카오, 삼성 SDI, NC소프트를 제외하면 거의 대부분의 기업이 하락을 했거나 제자리 걸음을 했습니다. 요즘에 특히 SK이노베이션이 유난히 눈에 띄는데 등락폭이 상당히 큰 것 같습니다. 오늘 2차전지 대장주인 LG화학과 삼성 SDI는 소폭 올랐죠. 그런데 SK이노베이션만 나홀로 5%대 급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오늘 2차전지 ETF인 타이거 2차전지 테마와 코덱스 2차전지 산업도 SK이노베이션과 거의 비슷한 흐름을 보이면서 하락 반전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삼성전자를 보시면 기관의 매도세가 정말 심상치가 않습니다. 8월 19일부터 26일까지 기관은 단 하루도 순매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길게 보겠습니다. 7월 29일부터 봐도 순매도가 눈에 띄게 많습니다. 최근 바이러스의 재확산으로 인해서 국내 증시 분위기가 안 좋았다는 것을 감안을 하더라도 삼성전자는 유독 다른 종목에 비해서 힘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장기 투자자라고 해도 다른 종목 대비 수익률에서 이 정도까지 차이가 많이 나게 되면 상대적인 박탈감을 충분히 느낄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사람이잖아요. 아무리 장기 투자가 좋다곤 하지만 단기적으로도 이왕이면 수익을 보고 싶은 게 우리 사람의 공통적인 심리 아니겠습니까? 최근에 특별한 악재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실적이 나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2분기에는 예상치를 상회하는 8조 1천억 원대의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었죠. 그런데 심지어 발표 당일날 하락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벌써부터 3분기 전망치가 슬슬 나오고 있는데 그동안 부진했던 스마트폰과 가전에서의 실적 개선으로 10조 원대의 영업이익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일부 증권사의 예측대로 영업이익이 10조 원을 넘긴다면 2018년 4분기 이후로 거의 7분기 만에 10조 원을 돌파하게 됩니다. 물론 실적이 좋다고 해서 주가가 오른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리고 주가는 기본적으로 선반영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당장 실적이 좋거나 투자를 많이 한다고 해서 주가가 그렇게 생각만큼 움직여주지도 않습니다. 인텔은 호실적을 기록을 하고도 미세 공정 실패로 인해서 주가가 폭락을 했었죠. 반면에 테슬라는 지금 당장은 엄청난 수익을 올리고 있지는 못하지만 미래 성장 가치가 굉장히 지금 고평가받고 있고요. 그것이 그대로 반영이 돼서 주가가 폭등을 했습니다. 이미 2,000달러를 넘어섰죠. 저세상 주식 천슬라, 우스갯소리로 2,000슬라 얘기까지도 얼마 전에 나왔었거든요. 근데 정말 얼마 되지 않아서 2,000달러를 돌파해버렸습니다. 이제 아마 3,000슬라 얘기도 나올 거예요. 요즘에 잘 나가고 있는 엔비디아도요, 매출이나 영업이익만 놓고 보면 삼성전자와 인텔과 비교하면 거의 구멍가게 수준입니다. 하지만 자율주행과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의 기대감으로 인해서 주가가 이미 많이 오른 상태이고 지금 이 시간에도 연일 신고가를 경신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폭발적인 성장을 하고 있는데 그 상승세가
정말 언제 꺾일지 저는 예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쉽게 꺾일 것 같지가 않아요. AMD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사 규모는 굉장히 작거든요. 하지만 미래 성장 동력에 대한 기대감으로 최근에 주가가 엄청나게 상승을 했습니다. 지금 $80가 넘는데 이게 몇 년 전만 해도 뭐 $1에서 $3 사이를 왔다 갔다 했었거든요. 수십 배 올랐습니다. 자, 그럼 삼성전자는 규모만 크고 뭐 미래 성장 동력이 없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 네이버와 카카오가 언택트 관련주로 수혜를 받고 있는데 삼성전자도요, 언택트와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언택트는 컨택트에서 나온 뭐 신조어잖아요. 그러니까 컨택트가 뭐 접촉하다라는 뜻인데 언택트는 앞에 반대말을 만드는 un이 붙어서 접촉하지 않는이라는 뜻이 있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접촉하지 않는 비대면 온라인이란 얘기인데 그 온라인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반도체 없이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삼성이 제일 잘 만드는 것 중에 하나가 스마트폰이죠. 결국에 스마트폰이란 것은 무선 인터넷으로 지구상에 있는 모든 것과 연결하는 매개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에서 노트북도 잘 만들죠. 메모리 세계 1위죠. 낸드 플래시도 세계 1위죠. 이런 게 다 언택트와 관련된 핵심 도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와 비메모리 반도체 수요도 4차 산업혁명이 본격화되면 그 수요량은 폭발적으로 늘 수밖에 없습니다. 4차 산업혁명 하면 떠오르는 게 뭐 인공지능, 자율주행, 5G, 사물인터넷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삼성전자는 인공지능 특허도 세계에서 가장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전장 기업인 하만도 얼마 전에 인수를 했었는데 무려 9조를 넘게 주고 샀었죠. 그런데 그 하만이라는 기업은 이미 자동차 전장 기업 세계 1위 업체입니다. 삼성이 인수하기 전부터도 세계 1위 업체였어요. 그런데 그 하만이 지금까지는 뭐 별다른 성과가 나오고 있진 않지만 전기차와 자율주행이 점점 보급이 될수록 하만의 실적도 많이 개선이 될 겁니다. 그리고 삼성이 작년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자, 우리는 지금 메모리 반도체에서는 세계 1위지만 비메모리 반도체 또는 시스템 반도체가 너무 약하다. 그래서 우리는 미래 성장 동력으로 2030년까지 비메모리 반도체에서 세계 1위를 하겠다. 그리고 투자도 아끼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고 133조를 투자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잘 지켜지고 있죠. 정말로 기술 개발비에 엄청나게 투자를 하고 있고 반도체 공장도 어마어마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5G 통신 장비에서도 거의 세계적인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3, 4위권에 머물러 있는데 화웨이 장비가 전 세계적으로 지금 철거가 되는 추세고 화웨이 장비를 받지 않겠다고 많은 국가들이 선포를 한 상태입니다. 정말 운이 좋게도 그 화웨이가 현재 세계 1위를 먹고 있는데 당연히 점유율이 떨어질 겁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기업들, 대표적으로 삼성전자 같은 기업들은 반사 이익을 볼 것이 분명합니다. 게다가 이미지 센서도 세계 2위죠. 모바일 AP도 현재 3, 4위권에 머물러 있지만 AMD GPU와 협력한 엑시노스 1000의 성능이 현재 세계 1위인 퀄컴의 스냅드래곤보다도 거의 두세 배 높은 성능으로 지금 벤치마크 결과가 유출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생각나는 대로 잠깐 훑어본 게 이 정도고요. 이거 말고도 삼성이 잘하는 분야는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얘기한 것만 봐도 정말 대단한 기업이라고 생각이 들죠. 규모도 엄청나게 크고요. 연 매출이 뭐 250조 정도 되니까요. 장난이 아닌 겁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분야는 거의 다 미래지향적인 분야입니다. 가까운 미래에 먹거리 시장이 커질 만한 그런 사업들이란 거죠. 그렇다면 미래 성장 동력에도 문제가 없어 보이고 딱히 뭐 삽질을 하고 있지도 않고 매출도 많고 영업이익도 많고 물론 영업이익률 자체는 조금 떨어지긴 합니다만 그래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 수치입니다.
워낙에 인류 기업들과 제가 비교를 하다 보니까 뭐 제가 영업이익률이 조금 낮은 편이라고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건 뭐 애플이나 TSMC 같은 정말 이익률이 너무나도 높은 기업들과 비교를 해서 그렇고요. 삼성이라는 기업을 놓고 평균을 내보면 그렇게까지 영업이익률이 형편없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요? 왜 이렇게 삼성의 주가가 빌빌대고 있을까요?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뭐 당장 주가가 뭐 폭등하고 폭락하고 이것보다는 그 기업이 현재 경쟁력이 있는가, 그리고 앞으로도 경쟁력이 있을 것인가, 세계적인 인류 기업들과 경쟁하기에 수준이 많이 떨어지진 않는가, 지금 당장의 먹거리도 중요하지만 10년 후, 20년 후, 30년, 40년, 50년 후의 먹거리를 위해서 어떤 분야에 투자를 하고 있고 또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가, 저는 이런 것들을 주로 중점적으로 살펴봅니다. 그런데 아무리 봐도 삼성전자의 미래는 저는 밝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런 주가의 흐름이 더 안타까운 겁니다. 물론 밝은 미래가 그 기업의 주가를 100% 결정짓진 않죠. 당연한 말입니다. 세상에 100%는 없고요. 주가를 결정짓는 건 수십, 수백 가지의 요소들이 정말 복잡하게 얽히고 설켜서 주가를 저는 좌우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솔직히 운도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합니다. 그 기업의 가치가 뭐 100% 주가를 결정짓는 것은 당연히 아니지만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 것만큼은 분명합니다. 제가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얘기를 쭉 해봤는데, 제가 말하면서도 느끼는 게 삼성 정말 괜찮은 기업인데 왜 이렇게 못 갈까? 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일까요? 뭐 이걸 알면 제가 여기서 이러고 있지 않겠죠. 워렌 버핏 형님이랑 아마 식사를 같이 하고 있을 겁니다. 제가 쪽집기처럼 무슨 원인을 바로 파악하고 뭐 문제 해결할 능력이 전혀 없기 때문에 사실 제가 할 수 있는 건 딱히 없습니다. 좋은 기업인 건 분명하지만 뭐 지금은 오를 때가 아닌가 보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는 수밖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아마 지금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삼성전자의 주주분들이 저는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마음이 답답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하지만 그 고민을 그 누구도 명확하게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장기 투자가 이렇게 어렵구나 라는 생각을 아마 많은 분들이 하실 것 같습니다. 각자 나름의 방법대로 잘 헤쳐나가실 거라고 믿고 오늘 제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